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 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3,900선 넘어섰거든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코스피에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환율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1,440원대 위로 올라가서 6개월 내 최고치 있었는데 그래도 29일 날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미중 정상회담, 우리나라 경주 일정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서 환율 여러 가지 이제 변동성은 경계가 되지만 그래도 한 10원 정도 내외로 좀 떨어지는 흐름들. 그래서 1,434원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은 실적 없이 기대감으로 올랐던 섹터들이 거품 이런 논쟁이 나오면서 떨어졌다가 최근 이제 일부 실적들 보면서 괜찮게 나온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발 매수세가 나오는 거, 그게 하나의 특징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실적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거.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 그 투자 성격을 잘 보셔야 되는데 기업 가치도 가치지만 상승 모멘텀에 투자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승 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 상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 것도 그 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수급의 특징도 잘 아시면 투자의 트렌드도 알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끄는 섹터는 반도체 그리고 전력기기 전선 섹터 이 부분에 있다. 2차 전지 관련주까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두 가지 섹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올라도 이상하지 않다. 계속 좋은 소식이 나오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황 보고 나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정말 대폭 상향했습니다. 65만 원짜리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 SK하이닉스는 29일에 실적 발표되니까요. 요거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인텔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외로 잘 나왔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죽을 썼다가 미국 정부에서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제 미 정부가 대주주로 올라섰는데 그 이후에 처음 실적을 발표하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됐고 PC 이런 수요 이런 부분 뭐 AI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힘이 좀 실려서 그런 흐름 때문에 3분기 깜짝 실적을 낼 수 있었다라는 부분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앞으로 인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서 파운드리 사업부 부분의 매출 성장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텐데 이런 얘기는 했거든요. 일단 공장 가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TSMC와 삼성에 앞서서 우리는 최첨단 2나노 공정에 대한 자신감 이런 부분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쪽에서 잘 받쳐줄 수 있을지 그동안 이거 못해가지고 적자 늪에서 허우적 냈었잖아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랜리서치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텔은 그래서 이제 시간의 주가에서 한 7% 넘게 급등을 했고요. 랜리서치도 호실적 기록했고 AI 수혜의 대표적인 장비주이다 이런 분석이 나와줬습니다. 이 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글 그리고 엔스로픽 같은 경우에도 수백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확대를 이제 공식학교 이제 사업 비즈니스 소를 맞잡는 거. 어쨌든 AI 시대의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캐파가 증가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AI 메모리 이런 부분에 훈풍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쓴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력 설비주 강합니다. 3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봤더니 역시나 좋은 흐름들이 나왔고 앞으로는 더 좋을 것이다. 여기에 시장이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슈퍼사이클에 올라탔다라는 분석 전해드리면 일단 HD 현대일렉트릭 이거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UBS에서 목표 주가 올렸고 국내 증권사에서 100만 원짜리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 오늘 급등하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고요. LS 일렉트릭 역시 실적이 이미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더 올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실적이 발표가 돼요. 그런데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새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담아냈습니다.
지금 전력기기 수요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북미 쪽에서 그 전압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후망이 교체 수요가 있습니다. 40년 이상 됐다고 하니까 빠르게 이제 교체를 할 시기가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AI 데이터 센터 많이 만들어낼 니즈가 빅테크들에게는 있는데 이 때문에 전력 인프라 수요도 급증하는 거 양대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초고압 변압기 수출하는 기업들이 요즘에 튀는 이유가 AI 시대에 굉장히 전력 많이 가져가면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관련 기업들이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설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HD 현대 일렉트리닉 같은 경우에도 울산에 이제 공장이 이제 있는데 그런 울산이나 엘레바마 공장 이런 부분에 4천억 원 투자를 이미 집행을 했고요. LS 일렉트릭은 부산에 있는데 1,000억 원 투자를 했잖아요. 올해 이제 증설 만료하고 12월부터 차근차근 생산을 이제 돌린다고 합니다. 그런 흐름 좀 보시고 해외 성장도 지속 중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십시오.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한 10시 6분 지나고 있는데 시황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6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3,900선 재탈환한 데 이어서 3,908포인트까지 올려내면서 사상 최고치 흐름 써내고 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일중 고점 부근을 지나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1%가 넘는 상승세가 붙고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 어떤 업종과 종목이 주목받고 있는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자세한 흐름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초록불 켜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초록불이 상승이고 빨간불이 하락인데요. 반도체 투톱의 상승률 그 안에서도 SK하이닉스의 상승이 정말 강합니다. 6%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일중 고점 부근은 물론이고 52주 신고가 부근까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50만 원 선 넘어섰고 50만 8천 원 선까지 터치하면서 신고가를 써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이 고점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SK하이닉스고요. 지금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인텔의 호실적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JP모건의 목표가 상향까지 전반적인 이러한 이 호재성 소식이 많은 하루입니다. 일단 인텔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금 AI에 대한 수요를 입증해냈고요. 여기에 더해서 SK하이닉스 지금 JP모건에서 목표가 4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상향하는 움직임 나왔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40% 넘는 이 상승을 목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오늘 주가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6.17%가량 오름폭 키워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87%가량 오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고요. 한미반도체도 2.88%가량 오르면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시세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AI의 급증에 따라 지금 전력설비 관련주들도 뜨겁습니다.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전반적으로 좋은 시세를 내고 있는데 일단 LS 일렉트릭이 처음에 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세를 이끌어냈었죠. 어제 HD 현대 일렉트릭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5% 넘는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관세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면서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줄지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력한 업황 반등의 신호라면서 지금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성중공업도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효성중공업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이니까요. 이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들 일단 차별화된 장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조금 밀리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3.77%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FLNG선 이 원유 운반선 수주에 대한 소식까지 나왔고 3분기 실적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로 실적 발표를 해냈는데 일단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이에 따라 오늘 주가 급등세 보이고 있다는 점 현재 시간 4% 넘는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다시금 좋습니다. 어제 하락에 오늘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 순환매 성격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죠. 또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붙으면서 상승 탄력이 붙었는데 어제 테슬라의 실적 일단 테슬라의 실적 실망감 나오면서 2차 전지
선수들 조금 밀렸습니다. 일단 오늘은 간밤 테슬라가 다시금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들 강세 탄력이 붙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4% 넘는 상승, 포스코 퓨처엠도 10%가량 급등 중입니다. 삼성 SDI도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도중에 코스피가 3,910선까지 돌파하면서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오름폭 키워가고 있는 만큼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지금 한미 간 정상회담도 확정됐고 미중 간 정상회담도 30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 지금 코스피를 사상 최고치 랠리로 이끌고 있고요. 이에 따라 증권주들 오늘 튀어오르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렇게 정말 강한 만큼 지금 이 투자 수익 기대, 이 수수료 기대에 대한 브로커리지 수수료 기대에 대한 기대감 증권주 쪽으로 붙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 4.52%가량 상승, 이 삼성증권과 키움증권까지 약 3%가량 상승세 붙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증권도 강한 상승 탄력 붙고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는 가운데 일단 오늘 자동차주는 조금 쉬어갑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 약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에이펙을 기점으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몰렸었죠.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이펙을 기점으로 타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게 되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반도체가 지금 인텔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급등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소부장주도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전자기술 업종 안에서의 초록불이 강하게 켜져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는데요. 일단 SNS텍이나 이 엔캠 같은 종목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강하고요. HPSP 3.59%가량 상승, 전반적으로 지금 테크윙도 6%가량 튀어오르고 있고 이 원익 IPS까지 강한 상승세 붙고 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캠도 6.81%가량 상승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5.65%가량 상승, 에코프로도 7%가량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신텍 같은 경우는 2%가량 빠지고 있는데 지금 어제 이 소캔 관련 이슈로 15%가량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은 2%가량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어제 급등했던 신텍만 조금 쉬어간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는 일단 미용의료기기 단 클래시스가 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남미 시장에 진입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이에 따라 5.35%가량 급등세 연출되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이 SAMG 엔터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27%까지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데 이 블랙핑크 리사가 하추핑 그립톡을 썼다라는 이유로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라부부에 이어서 하추핑까지 지금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이 점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그렇다면 지금 지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오늘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1.89% 넘게 올려내면서 지금 장 초반보다 점차 오름폭을 키워내고 있고요. 3,910선을 넘어 3,920선까지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3,91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 넘게 오름폭 키워내면서 881포인트 지나갑니다. 880포인트 재탈환에 성공한 코스닥입니다. 일단 코스피 안에서 반도체주의 상승이 눈에 띄기 때문에 이 안에서 코스닥도 반도체 소부장주의 상승으로 지금 코스닥 지수 자체적으로 올려내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떤지 수급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코스피를 사상 최고치 랠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매도폭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를 넘어섰고 1,440원대까지 어제 외환시장에서 넘어섰던 만큼 조금 우려감이 있었는데 일단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이 됐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1,6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매수폭도 점차 늘려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3,000
3,2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개인만의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는 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외국인 같은 경우 이번 주 내내 순매도 기조를 펼쳤는데 오늘 순매수 기조 펼치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지수 어디까지 올려낼 수 있을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도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5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의 순매수 들어오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는 아마 이 덕분일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오늘 5%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또 JP 모건이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65만 원짜리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니까 완전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 주가 상승 프레임을 새롭게 쓰였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두 가지로 압축해서 본다면 업사이클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마진이 좋아져서 체질이 완전히 개선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축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보면요, 27년까지 EPS 그러니까 이제 순이익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했고 18%에서 29%까지 높여 잡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메모리 업사이클 초입에 레버리지 극대화라고 써놨지만 쉽게 얘기해서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장 큰 탄력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SK 하이닉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숫자 데이터 이런 부분으로 확인이 가능할 텐데 앞으로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텐데 내년 영업이익률이 56% 정도 뛸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디램과 낸더 쪽에서 잘해줄 텐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HBM도 HBM이지만 이제 전통 반도체 쪽에서도 잘해주니까 이 가격 전망 이런 부분이 1년 사이 디램은 24% 그리고 낸드가 한 18%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쪽도 잘하지만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HBM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수혜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흐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HBM 수주 계약에 대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G 맞춤형 반도체 주문 제작이 느는 이런 흐름들도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HBM3E나 HBM4가 잘 팔리는지 그 여부 또 긍정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걸 거고요. HBM 비중이 21%인데 내년에 이제 집중적으로 여기에 이제 공략하는 분들이 있어서 30% 27년 말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수익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오픈 AI 파트너 없이 이거 AI의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이고 여기와도 이제 협력을 하고 CSP 토큰 이코노믹스 예전 한번 얘기해드린 적이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쪽에서 AI 데이터 센터 운영하다 보니까 수많은 메모리, 수많은 GPU, 수많은 여러 가지 관련 그런 제품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관된 일반 디램들 조달이 가속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스타게이트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 6개월 내에 파트너십 맺었으니까 그쪽에서 어떠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그게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했고요. 만약에 논의를 하는 그 물량에 있어서 25%만 집행이 되더라도 27년 이후 장기 업사이클 성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65만 원짜리 내놨으니까 보시고요. 국내 증권사에서는 더 높은 그 리포트를 내놓은 부분도 있는데 JP 모건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단가를 써낸 리포트여서 굉장히 주목이 된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시장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의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UBS에서 목표 주가를 92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목표 주가는 이렇게 되면은 기존 목표 주가 대비 61% 늘린 건데요.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고 앞서서 언급드린 LS 일렉트릭 역시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전력 인프라 대장주의 면모를 오늘 톡톡히 보여주는 하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유는 전력망 수요가 구조적으로 급증을 하면서 이익률이 개선이 될 거라서 구조적인 수혜주다라는 얘기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이 24.8%로 관세를 제외해도 마진이 한 25%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 정도 나오는 거는 내실이 굉장히
튼튼해졌다라는 걸 또 증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 보고서 더 증권사에서 확신을 얻은 모습, 그게 오늘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3분기 좋았고 4분기 역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북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워낙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 수요 빠르게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유럽 쪽에서도 친환경 놓치지 않기 때문에 변압기 수요는 늘 것이다라는 가능성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써놨지만 초고압 변압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3대 전력망 운영기관의 수요가 는다라고 하는데 텍사스 기반의 전력청 있고 동서부, 중부 전력청. 그러니까 텍사스 이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심이 되는 거고 동서부, 중부 쪽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력청 수요가 이런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약간 리스크가 예전에 이제 부싱 병목이라고 해서 부싱은 전류가 막 새어나가는 그런 부분을 막는 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병목 현상이 있어서 약간 사업하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독일 기업과 공급 계약을 하면서 해소가 되는 흐름들이다. 이렇게 UBS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수주 그 예상 밴드가 있을 텐데 그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봤고요.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은 울산과 엘라바마에 4천억 이미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생산 라인 이쪽으로 조금 더 추가 생산보다는 확장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는 의중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건 이제 UBS가 92만 원까지 올렸다라는 거고 지금 쭉 그 우리나라 증권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이게 그동안 최근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그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주가 상향 대부분이 올렸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좀 정리를 해봤고요. 가장 높은 거는 SK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인데 100만 원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놨습니다. 한 주당 100만 원이면 이제 황제주잖아요. 최근 뭐 어제 두산 소개시켜드렸지만 이제 HD 현대일렉트릭도 황제주가 되는 건지 굉장히 기대감 있게 증권사들은 봤고요. SK증권은 트럼프도 막지 못한 변압기. 그러니까 이제 관세 이슈에도 수출 잘 나온다는 얘기고 신한투자증권은 실적과 수주 서프라이즈, 호황 종료 시점 예측 불가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 그 리포트 그 제목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금이 4,300달러에서 온스당 뭐 오늘은 살짝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4,000달러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12년 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라는 흐름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더 많이 갈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대신증권에서 금도 오를 거고 금이 오르니까 따라서 유가도 오를 것이다. 이런 또 흥미로운 리포트를 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값이 단기적으로 이제 큰 폭으로 조정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사실 인도에도 있더라고요. 인도는 세계 금 수요 국가 중에 2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월과 한 11월경에 인도 힌두교의 최대 축제가 있는데 디왈리 축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부와 번영을 위한 하나의 상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축제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축제 하나 있고 이 축제와 겸해서 결혼 성수기라고 합니다.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금을 많이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이 인도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결혼이 시작될 텐데 그 성수기가 이미 이제 금이 이제 많이 샀으니까 잠시 쉬어가는 흐름. 그 때문에 금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라는 이슈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슈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금을 매입하는 걸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장기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특히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잖아요.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해지, 안전자산으로 금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달러 약세를 기반한 뭐 이런 흐름들이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금이 이제 앞으로도 오를 건데 유가도 오를 것인가? 최근 이제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정제 마진이 뭐 개선돼서 정유주와 화학주가 오르는 흐름들로 브리핑을 해드린 적도 있는데 어쨌든 유가가 오른다라고 지금 이 시점을 기점으로 얘기하는 거는 금이 유동성 선행 지표로 유가가 20개월 뒤에 따라 오르는 흐름들 그래서 20개월 뒤 유가 상승의 예고는 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 미국 중간 선거 이후에 경기 부양책이 확대가 되면요. 아무래도 뭐 공장 돌리고 여러 가지 기름쓸 일 많아질 테니까 유가가 점진적으로 오를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사우디 증산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하루 연말까지 한 165만 배럴 정도 증산할 거라고 보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단기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 공급 부족 현상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많이 뭐 사우디나 UAE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이제 늘리면서 동참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산유국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너무 낮아서 지금 그 모멘텀이 안 생깁니다. 신규 유전 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안 생기기 때문에 멈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펙 산유국 같은 경우에도 생산 한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석유 이런 부분을 뭐 유전 개발 이런 부분이 위축되니까 공급이 확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르는 구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우디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셰일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가가 너무 낮아서 생산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유가가 $60 밑으로는 적자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굳이 안 하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향후 공급 여력이 부족할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산유국과 미국 셰일 이런 쪽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유가는 오를 거고 금, 선행지표를 오르고 있어서 지금을 기점으로 유가 상승 이런 부분, 그러니까 반등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눈여겨보라라는 전략이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이 에이펙 정상회담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실 텐데 빅 이벤트 접어들기 전에 주요 포인트 대신증권에서 또 이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한미 협상 진전 시 원화 약세가 완화가 될 것이다. 1,440원 선 6개월 만에 최고치 갔다가 오늘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좋은 협상에 대한 이슈 있으면 그런 부분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중 정상회담 이제 30일에 열립니다. 세기 단판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는데 히토류 관세 협상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면 좋은데 약간 삐끗하면 또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또 나타날 수 있어서 이건 좀 경계 심리 갖고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이슈 있고요.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 회의에 대한 부분도 다음 주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금리 환율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 이제 있으니까 보시고요. 일단 연준은 CPI 발표 이후에 FOMC 진행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QT 종료 시그널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지금 CPI 부분이 헤드라인 CPI는 상승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고용 둔화가 너무 신경 쓰여서 이런 부분은 가만히 된 바 CPI가 너무 많이 이상하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정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셧다운이 장기화 될 시에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은 좀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무급으로 일하는 그러니까 그 돈이 안 나가는 정부 인력들 많기 때문에 고용시장 위축 우려감 일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앞으로 경제 판단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 이벤트 주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치러야 되는데 이 안에 중요 이슈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피가 정말 사상 최고치를 가면서 3,900 안차 그런 부분을 성공하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난희 이데일리온 파트너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항상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정식 격언에 꽃이 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또 이제 주변에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나요? 또 뭐 그죠? 폭삭망한다, 그죠? 근데 지금 예상같이 없는 그런 어떤 지금 현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외인들은 매도가 뭐 강하지는 않았지만
매도가 좀 나왔지만은 오늘은 매수로 돌아서면서 지금 지수를 뭐 단숨에 4,000포인트까지 가고자 하는 뭐 그런 어떤 현재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지수를 이끌고 왔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분단이 어디냐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미 제시한 목표가 48만 원을 훌쩍 넘어섰고 50만 원을 넘어섰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0만 원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느 라인까지 지수대를 이제 좀 올려놨고, 그죠? 이제 그 형님이 조금 이제 쉬는 통에 이제 다른 어떤 섹터의 종목들이 좀 움직여 주려고 하는 모습을 이제 2차 전지에서 지금 오늘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보면은 지금 오늘도 보면은 뭐 리튬 관련한 종목들이라든지 뭐 배터리 관련한 뭐 폐배터리 뭐 이렇게 그죠? 조금 그런 어떤 형태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튼 시장이라는 거는 한쪽에서 좀 약간 좀 기울어지면은 또 한쪽에서 보강해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이 조선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삼성 엠팩을 비롯해서 뭐 동해스틸렉스도 상한가를 치고 막 그렇게 시장을 만들었잖아, 그죠? 근데 오늘 이렇게 조정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관세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타결점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저런 모습이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술적 흐름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면은 대부분 지금 조선 관련한 종목들의 모양새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여러분들께서 잘 새겨봐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이 지금 이 관세 부분이 그렇게 쉽게 타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시간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풀 수 없는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주말이라든지 이런 어떤 흐름을 만들어서 극적 타결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얼마 전에 조금 타결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 때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라든지 조선주들이 이렇게 시장을 탁 주도한 것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 조선주 관련한 종목은 좀 예의주시하면서 그죠? 이렇게 보는 전략이 필요하고 오늘은 지금 보면은 이 바이오 종목들도 뭐 2차 전지 못지않게 지금 이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비만 치료제라든지 뷰티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상승을 많이 한 뭐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비만하면은 뭐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여러 군단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뭐 바닥에 기술적으로 그죠 좀 부담 없이 한번 대시해 볼 만한 그런 어떤 패턴의 종목은 좀 일동제약이지 않나 밑에서 그죠 지금 거래가 트면서 그래서 요즘 시장의 패턴이 어떠냐면은 오늘 반짝 움직이면 다음 날 어떻게 되느냐면은 조정을 보는 형태가 많습니다. 어제도 보면은 전력기기 관련한 종목들 많이 움직였잖아, 그죠? 뭐 LS 엘렉트릭을 비롯해서 세명전기라든지 이렇게 움직였지만 걔들이 지금 조정을 보고 있고 이런 조정을 볼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오늘 이래 움직이는 종목들은 어떤 형태를 갖추는가를 보고 또 조정 시 한 번 더 매수한다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펼치게 되면은 크게 부담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차분히 해보시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종목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단희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특징주는 일동제약, 제약바이오도 앞으로 2차 전지 관련주처럼 여러분의 포트를 좀 단단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상승하는 장, 오늘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쓴 하루인데 이 시장에 잘 탑승할 수 있는 종목 전략 저희가 바로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한미 간 막바지 협상을 조율하기 위한 담판이 될 전망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산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에이펙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정상 실무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회담은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30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갖고 당일 밤 워싱턴 DC로 귀국할 예정이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무역 합의가 타결될지 주목된다. 네, 오늘 중국 증시도 상승 출발하는 모습 나타납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3,939선에서 출발하는 모습인데 오늘부터 이제 27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고 이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경주 에이펙에서 30일 날 미중 정상회담까지 열리게 되니까 이 부분 또 관련 모멘텀으로 잘 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 전해보면서 중국 상승 출발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비교 분석해드리는 시간 좀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네카오 그런 소식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카카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김범수 창업자가 SM 시세 조정 관련한 의혹 그 1심에서 무죄 네.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 의견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박주근 대표님의 분석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1심 판결.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사실은 검찰이 15년 구형을 때렸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못해도 우리가 보통 이제 오늘 일가들 이야기하는 집행유예, 그러니까 2년의 집행유예 3년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는데 의외로 법원에서 검찰을 비난하는 쪽의 말까지 하면서 무죄를 때렸죠. 네. 이제 지난 21일 날 이제 양완성 부장판사가 아마 이 김창업자의 시세 조정의 내용에 대해서 검찰에서 무리한 기소를 했고 그리고 별건 수사로 때렸기 때문에 검찰을 굉장히 비난하면서 무죄를 때렸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단순히 무죄보다도 2심에까지 이게 2심이 가겠느냐. 그 2심에 가더라도 김범수 의장은 이미 사법리스크는 해소된 게 아니냐라고 시장에 시그널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날 21일 날 당일 날 카카오가 6% 가까이 상승을 했죠. 네, 상승을 하면서 김범수 의장의 사법리스크는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냐라는 게 일단은 시장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심 판결은 무죄가 났고 또 일각에서는 시세 조정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의견도 좀 상당한 것 같고 앞으로 좀 계속 지켜봐야 할 이슈는 그렇죠. 있겠지만 그래도 카카오 그룹주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 일단 거기선 벗어났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일에는 카카오 그룹주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3년간 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에 짓눌려 왔기 때문에 굉장히 의기소침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이 3년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작은 변화가 있고 큰 물길의 변화가 있는데 최근 3년은 테크 시장에서는 굉장히 메가테크 변화의 일환으로 보여요. 예. 조금 범위를 넓혀보면 인터넷 시대가 몇 년쯤 갔냐면은 한 20년을 갔습니다. 그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리고 인텔이 전 세계를 장악한 시대였죠. 그리고 인터넷 시대가 다음을 교체한 게 스마트폰 시대였습니다. 네, 애플이 주도를 했죠. 애플이 주도를 하고 구글이 주도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아이폰이 뭐가 나왔죠? 17이 나왔죠. 그러니까 폰이요? 예, 핸드폰. 17년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메가 빅테크는 거의 한도가 20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폰 시대가 거의 저물고 있는 스마트폰 시대가 저물고 있는 요 다음에 빅테크는 뭘까? 당연히 AI죠. 예. AI와 스테이블 코인 같은 코인 시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와 네이버는 어느 시대에서 주가의 상승세와 흐름을 탔느냐? 당연히 모바일 시대입니다. 네. 물론 네이버는 98년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 시대도 구가를 하면서 모바일로 잘 넘어왔던 거고 카카오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모바일 스마트폰을 통해서 탄생한 카카오 그룹 아닙니까? 그쵸. 카카오톡을 돌았으니까. 카톡. 예. 근데 카카오도 이걸 당연히 알았겠죠. 이 메가 빅테크의 변화를 시점에 있는 걸 알았는데 그 시점에 바로 사브리스크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타격이 컸던 거고. 그러면 김범수 회장은 뭘 준비했고 어떤 타격을 입었을까? 예. 네이버와 카카오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공통적인 한계사항이 뭐냐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좋긴 좋은데 한계점은 국내 시장의 끝이라는 겁니다. 예.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의장은 공통적으로 나이도 비슷하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국내 시장에서 한계가 있는 것을 어떻게 벗어날까가 이 두 사람의 고민이었어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네. 매력이 좀 없었죠. 반감됐었다. 예. 왜냐하면 뭐 플랫폼 시장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요. 예. 그럼 두 사람이 이걸 어떻게 타개하려고 그랬느냐? 공통점은 글로벌 시장으로 가려고 했더니 교두보가 필요했고 그 교두보를 뭘로 잡았냐면 두 사람의 공이 K 컨텐츠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됐던 SM엔터를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인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최근 5년간 K 컨텐츠가 전 세계로 빨리 뻗어나가면서 이거다라고 두 사람을 잡았던 것 같고 그 김범수 회장, 이해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웹툰 같은 거를 뉴욕 시장에 상장하면서 이 K 컨텐츠를 교두보로 글로벌로 확정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는 글로벌 교두보를 뭐로 삼을 거냐? 두 사람이 공이 삼은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근데 김범수 이 스테이블 코인 입장의 교두보로 글로벌 확장을 하려면은 누가 더 유리했을까? 실은 카카오가 훨씬 유리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단 뱅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커머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카카오는 이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네이버는 이 중에서 뭐가 없냐면 뱅크가 일단 없고요. 그래서 두 나무를 합병한 거고 네.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카카오가 이거를 통해서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致命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이번에 만약에 벌금액만 떨어져도 카카오뱅크를 일대 주주를 내놔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간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김범수 의장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무죄를 받았으니까 1차적으로는 어디에 드라이브를 걸겠느냐. 저는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의 속도를 붙일 것이다. 라는 게 한 축으로 갈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SM엔터에 대한 K 컨텐츠, SM엔터를 인수를 했으니 K 컨텐츠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이라는 이 누명으로 인해서 계속 지지부진했었는데 이 부분도 강화할 수 있는 교두보가 생긴 거죠. 마지막으로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에 이야기하는 챗GPT와의 합종. 그러니까 톡으로 챗GPT를 쓸 수 있는 시대를 예고하는데 요 세 부분으로 굉장히 빨리 드라이브를 걸 것 같고 예. 우선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거는 그 오픈 AI와 합작된 이 카카오의 챗GPT를 어떻게 유료화시킬 것인가. 지금 챗GPT 그 프로 쓰려면 유료하려면 얼마 정도 우리가 사용해야 되죠? 그래도 29,000원 예, 정도 3만 되죠? 원 가까이. 내죠. 29,000원 냈는데 만약에 카카오를 쓰는 사람들에게 유료 구독료 유튜브 정도 써요. 유료 구독료 한 14,000원 정도 내고 싸게? 쓰라 그러면 예. 굉장히 많이 쓰겠죠. 이런 수익 모델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일단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건 이 세 가지 사업 쪽에 굉장히 이제 무죄를 받았으니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뭐 1심 판결이 정당하냐, 뭐 부당하냐를 떠나서 일단 이렇게 났으니까 기업 측면에서 앞으로 그런 또 잡음이 생기기 전까지를 일단 보자면 이제 K 콘텐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잡음이 생긴 거고 이제 다음 단계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AI 시대에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AI 소보리 이런 부분 이제 물고 가면서 네. 잘 해야 될 텐데 일단 사내 분위기는 뭐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이런 거 분위기도 전환시켜야 되고 그렇죠. 네. 다음 행보는 그러면은 결국 이쪽으로 우리가 주목하면서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 무죄를 선고받았으니까 물론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아마 11월 달쯤에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인사이동을 통해서 그룹 내부의 조직을 쇄신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보고 그리고 나서는 그와 동시에 아마 챗GPT와의 연합을 통한 그 카카오톡이 재선보일 텐데 물론 지금 뭐 지난달 25일 날 개편했다가 엄청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건 별개의 문제로 네네네. 카카오톡의 챗GPT 결합.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물투만이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가 있는데 왜 카카오 손을 잡았을까? 그러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거죠. 생각하세요? 예진 의장과 최수현 대표는 이전부터 소브린 AI를 주창을 했습니다. 이 소브린 AI는 자기 챗GPT에게 스스로 적이거든요. 하겠다. 예. 그러니까 물론 정부에서는 네이버 손을 잡고 소브린 AI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재물투명 입장에서는 소브린 AI는 사실은 자기들 영역 확장에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연초에 딥시크가 굉장히 히트를 한번 쳤잖아요. 네네. 이게 왜 히트를 쳤냐면은 아주 몇만 장의 GPU가 없어도 그 정도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클린화된 그리고 개인화된 데이터만 있으면 GPU의 양을 만큼 줄일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챗GPT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과 파트너십을 갖고 싶어 합니다. 네. 어디 있을까요? 카카오톡이죠. 5천만 명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추적도 가능하고 그건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고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정제화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챗GPT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는 이만한 파일럿 테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카카오톡을 손잡고 아마 이번에 여는 것 같은데 굉장히 새로운 모델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선 중점적으로 김범수 회장이 사브리스크가 있을 이 3년 동안 AI 분야에서는 계속 카카오는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어요. 뭐 가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들은 아무 내놓지 못했는데 첫 번째는 그 부분을 내놔서 카카오에 대한 혁신을 한번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드라이브를 저는 굉장히 빨리 걸 거라. 왜냐하면 지난 1일 날 네이버와 두나무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더 빨리 가속도 붙일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과 그리고 오픈 AI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네요. 지금 카카오도 네이버가 막 발빠르게 치고 나가는 그런 와중에서 독자적으로 뭘 하기엔 좀 힘들기 때문에 오픈 AI와의 협력을 통해서 그렇죠. 뭔가를 왜 획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데이터 이거 굉장히 원할 텐데 카카오와 협력하면은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테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이걸 좀 잘해야 되는데 앞서 잠시 말씀해주신 그 카카오톡 그 뭔가 체계 변화 이거에 대한 불만은 계속 있는데 뭐 복구는 안 된다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 주가에는 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건지 아니면 이제 이미 된 카카오가 건지. 욕심을 냈죠. 예. 그러니까 카카오를 가지고 수익 모델은 현재 커머스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인스타그램과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쇼츠까지 넣어서 네네. 한번 돈을 벌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소비자 불만이 주저났고 이제 뭐 좀 다시 개편하고 뭐 이렇게 이런 과정이 있는데 3분 실적을 봐야 됩니다. 3분기 실적. 예. 과연 이게 물론 3분기 끝날 지점이지만 4분기의 그러니까 4분기 실적에 이번 개편의 악재가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그 악재는 끝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도 아직까지는 걸쳐 있는 거네요. 네, 카카오. 그렇죠. 예. 네. 예. 그렇게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카카오 실적 3분기 실적은 꽤 괜찮습니다. 예. 네, 괜찮아서 실적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이 내용이 그렇게 악재로 강같진 않다. 실질적으로 3분기 실적을 봤을 때 이거는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K 콘텐츠에서 둘 다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김범수 창업자는 이제 미끄러진 흐름이 나타난 거고 두나무와 네이버는 이제 발빠르게 네. 요게 좀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가치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을 됐던 바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누가 이길 거라고 보세요? 결국? 예. 지금 이제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자들은 제가 볼 때는 올 연말과 뭐 미중 무역 진짜 이런 거는 아마 아까 언급하셨지만 네. APEC으로 거의 마무리 될 것 같고요. 27일부터 미국과 무역과 그 고위급 회의가 있고 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과제는 제가 볼 때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끔 되게 많습니다. 그 에이펙 정상회담이 끝나면 네. 예.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 빅테크와 디지털 자산의 결합의 파급력은 이미 아주 명확합니다. 미국에서도 코인베이스와 서클의 결합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걸 누가 볼 수 있을 거고 이해진 의장과 김범수 의장은 그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을 그렇죠. 겁니다. 자, 네.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할까? 이 부분이 문제인데 지금 카카오그룹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있습니다. 지금 뭐가 있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요. 플랫폼 카카오죠. 그리고 은행이 있어야 됩니다. 카카오뱅크 뱅크. 있죠. 그리고 결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카카오페이입니다.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두나무와 네이버가 지금 10월 1일 합병 발표를 하고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몇 개 있습니다. 네네네. 정부의 규제라든지 그쵸. 합병 절차라든지 예. 요 시간 안에 김범수 의장이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카카오가 빨리 움직인다면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호재는 카카오가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그래요? 높다고 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이런 거죠. 네이버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호재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네. 그러니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지금부터 움직여도 사실은 출발선상은 똑같다. 네. 그런데 네이버는 합병 절차부터 여러 가지가 넘어야 될 기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고민하면 사실 비슷한 상황인데 몸이 가볍기는 카카오가 훨씬 가볍죠. 그렇네요. 왜냐하면 네이버와 두나무는 일단 두 개 합쳐졌기 때문에 이해진 의장이 양분을 했지만 누가 경영할 것이면 누가 뭐 여러 가지 내부 조직 간의 결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이미 이번에 인사개편 끝나면 아마 진용 정비가 끝날 것이고 네. 더 가볍고 빨리 움직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착안하고 또 주가 면에서도 한 곳은 반영이 됐고 한 곳은 아직 반영 안 됐다. 이런 걸 반영하시면 어느 곳이 유리한지는 여러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싸워야 되는데 카카오 그룹은 3대 요소가 다 있는데 네이버는 이제 뱅크가 없어서 두나무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출발선에 있는 거죠.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와 합병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네. 카카오는 비교적 3대 요소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죄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게 거죠. 작용했네요. 네, 네. 어쨌든 갈 수 있을 때 몸이 좀 가볍고 속도전 시간 싸움에서 이긴다면 좀 승산이 승산이 있다. 그렇게 있다라고 보고 보여지는 게 카카오 네. 그룹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참고해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전략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종훈 리더스 인덱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욕시장에서 금과 은,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급등했다. 국제유가도 이틀 연속 폭등세를 이어갔다. 2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12월물 국제금값은 온스당 4,129.80달러로 1.6% 상승했고 은값은 온스당 48.57달러로 1.9% 올랐다. 구리 가격도
파운드당 508.4명 달러로 1.7% 상승했다. 같은 시각 서부 텍사스산 원유 12월물은 배럴당 61.65달러로 5.4% 급등했으며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65.84달러로 5.2% 뛰었다. 반면 천연가스 가격은 3.9% 하락했다. 미 재무부가 러시아 석유 기업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을 제재한 가운데 미레오 관계 악화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된 것이 급등세를 이끌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달러 강세와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불안이 글로벌 원자재 시장을 다시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트렌드 바로 모디슈머입니다. 모디슈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모디파이의 변형하다 그리고 컨슈머 소비자의 합성어인데요. 기존 제품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바꿔서 먹는 그런 소비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짜파게티 그리고 너구리를 섞어 먹은 짜파구리가 있을 텐데요. 이런 모디슈머 레시피가 요새 엄청 많이 나오자 이제 기업들도 이런 레시피를 활용한 제품을 정식으로 출시하면서 하나의 유통 트렌드가 생겼는데요. 저도 이제 어디서 빠지지 않는 모디슈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레시피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혹시 불닭볶음면 매워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이제 불닭볶음면이 너무 매울 때는 이렇게 콕콕콕 스파게티를 섞어서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스파게티의 토마토 맛이 매운맛을 이렇게 싹 잡아줘서 정말 맛있는 맛이 나는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저처럼 이렇게 모디슈머의 레시피가 요새 SNS에 즐비하다고 합니다. 엽기 떡볶이에 이 짜장면을 섞어서 먹던가 아니면 까르보 불닭에 치킨을 찍어 먹던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닭에 다양한 조합을 요새 섞어서 먹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SNS에서 모디슈머 레시피가 넘쳐나자 기업들은 이것을 하나의 아이디어로 잡고 계속해서 이런 모디슈머 레시피를 활용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우선 애슐리 킨즈가 있을 텐데요. 소비자들이 맛있게 먹은 까르보 치킨을 하나의 제품으로 출시해서 이 매출이 30%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서울우유도 더 진한 플레인 우유라는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출시하자마자 누적 판매량이 3억 9천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혹시 얼박사 들어보셨나요? 바로 바카스와 사이다를 이렇게 섞어 먹는 이런 회로 치료제로 하나의 이제 제품이 출시된 건데 이렇게 캔 음료를 동아제약이 실제로 출시를 하자 바로 품절 사태를 빚을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만든 조합이 곧 상품 아이디어가 되고 그리고 또 조회수가 또 마케팅이 되는 이런 모디슈머의 시대가 도래가 된 건데요. 여기서 모디슈머 관련주들 제가 2개 꼽아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 관련주는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은 찍어 먹는 과자라는 이런 이미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오감자나 나초, 예감을 바베큐나 치폴레 맛 등 다양한 소스에 찍어 먹는 이런 과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누적 매출만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하나의 과자를 먹어도 다양한 맛으로 제대로 즐기자 이런 모디슈머의 감성을 제대로 겨냥한 이미지 브랜드 가지고 있는 오리온입니다. 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제가 좋아하는 불닭볶음면을 가지고 있는 삼양식품인데요.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을 까르보 불닭으로 변주해서 만든 이 SNS 레시피를 활용해서 까르보 불닭을 만들었죠. 이 까르보 불닭이 글로벌적으로 큰 히트를 치면서 삼양식품은 큰 매출을 올릴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불닭볶음면을 다양한 조합으로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글로벌 인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참여형 브랜드 이미지도 가져가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이제 소비자가 만든 아이디어가 제품이 되고 그 제품을 다시 소비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모디슈머 트렌드 오늘 알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돈 되는 트렌드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저런 게 모디슈머군요. 저도 그거 하나 알고 있는데 그 자취생들 돈 없을 때 고기 먹고 싶은데 돈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뭐 꿈동산 있잖아요. 꿈동산을 라이터로 지져 먹으면 불고기 맛이 난답니다. 네, 그러면 되고요. 네, 저 코스닥 종목 전에 코스피 키움증권 보겠습니다. 자, 이 그 키움증권 투자하는 거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그 도박꾼들은 망하는데 도박장은 안 망한다.
이 그 증권사는 키움증권은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상장 폐지 당했잖아요. 그 상장 폐지를 안 당하고 겨우 살아나더라도 막 5, 6년 고생하고 주가 회복 못하고 이런 것들. 근데 이 키움증권이라는 회사는 그 수많은 종목들을 그냥 거래를 하면서 수수료만 먹는 거거든요. 망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거래소가 상장 안 돼 있는데 미국은 거래소 자체가 상장되어 있거든요. 나스닥 거래소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스닥 거래소가 망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 거래소 안에 있는 엔비디아를 건드면 안 되나? 어쨌든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인텔도 보세요. 인텔이 그렇게 흔들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인텔이 미국 기업이 아니었으면 퇴출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인텔이 만약에 부도가 나서 내 인텔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인텔이 휴지가 됐다. 나스닥은 상관없습니다. 나스닥 거래소에서 그러면 다른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채우면 되죠. 나스닥이란 거래소는 어떤 그 안에 구성 종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 누구나 나갈 수 있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죠. 헐리우드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헐리우드에서 어떤 배우가 망해가지고 나간다? 물론 안타깝겠죠. 톰 크루즈가 뭐 이제 망해서 나간다? 새로운 배우가 들어오겠죠. 헐리우드는 안 망합니다.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나스닥도 안 망해요. 근데 나스닥 거래소를 거래할 수가 있고 CBOE나 CME 거래소도 다 상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은, 뭐 동 거래하는 거, 그다음에 축산물 이런 거래하는 거래소 다 상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래하는 거래소는 어떤 상품이 망하더라도 그 거래소는 망하지가 않아요. 약간 키움증권도 그런 거죠. 키움증권도 어떤 종목이 망하건 여기에서 계속해서 그 수수료를 받으면 되니까 이 키움증권은 계속 키워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가장 브로커리지 수익을 많이 얻는 증권사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온라인 증권사로 출발을 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요즘에 시세가 대단합니다. 지금 30만 원 가까이 갔습니다. 지금. 자, 키움증권이 증권사여서 아까 전에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은 종목을 보통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키움증권은 상대적으로 뭐 종목에 비해서 인기가 덜하죠. 그러니까 키움증권도 종목인데, 그렇죠? 키움증권도 종목인데 그 종목 중에서 그냥 일반 그 기업보다 인기가 덜해요. 그래서 게시판에 글 숫자도 적고. 근데 키움증권은 그만큼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떠나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아무리 뭐 새로운 증권사가 뭐 요즘에 그 새로운 증권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예전에 키움증권만큼의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점유율을 뺏은 것도 조금 있는데 키움증권은 지금까지 아직도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아니 맨날 저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호가창이랑 그거 맨날 보고 계시죠. 그 매수증권사, 매도증권사 1위가 항상 누굽니까? 키움증권이에요. 키움증권. 거래를 전부 키움증권 창구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 좋으면 좋을수록 수수료 수입이 많겠죠. 거래가 많으니까요. 예탁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키움증권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 말대로 도박장은 망하지 않습니다. 도박장은 도박꾼들을 망해서 나가겠죠. 그럼 새로운 도박꾼이 또 들어오겠죠. 그 돈을 바꾸겠죠. 도박을 하려고. 그럼 돈 떨어지는 수수료를 먹겠죠. 언제나 계속해서 화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키움증권 목표가를 볼까요? 목표가가 이제 이게 주가가 27만 1,000원을 가다 보니까 올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자, 28만 원이 목표가였는데 지금 거의 도달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28만 7,000원을 갔거든요, 이번 달에. 그래서 이 목표 주가를 넘어섰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 그래서 31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자, 30만 원 넘는 첫 번째 목표 주가를 한국투자증권에서 내세웠는데요. 자, 보니까 9월부터 이어진 시장 강세로 4분기 이래 본격적으로 브로커리지 실적 확대가 예상된다. 자, 브로커리지 수입이 가장 큰 겁니다. 뭐 우리가 IB를 해가지고 주관해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상장 주관사라고 해서 새로운 종목이 상장될 때 그런 것도 있는데 역시 키움증권은 브로커리지죠. 뭐 신영증권이나 저 한양증권이나 우리가 사실 개인 투자들이 그거 잘 안 거래하잖아요. 여러분들 부국증권, 유화증권, 한양증권, 신영증권 계좌 가지면 있으세요? 있을 수도 있겠죠. 키움증권 미래에셋보다 많나요? 없죠.
신영증권, 한양증권, 유아증권은 저도 없는데요. 부국증권도 이름만 들어봤지. 아니, 부국증권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그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국증권에서 가끔 어디서 듣냐면 부국증권에서 그 보고서 나와요. 이렇게. 그렇죠. 가끔 나오죠. 부국증권 뭐 연구원이 뭐 매수 의견을 뭘 했습니다. 근데 부국증권 거래 저기 지점을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키움증권에 비해서는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근데 키움증권은 다 있거든요. 키움증권 계좌 있어? 다 있죠. 웬만하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국내장이건 해외장이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 그래서 이제 브로커리지 실적이 확대된다. 당연히 브로커리지 실적이 확대될 수밖에 없죠. 모든 개인들이 쓰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국내 주식 수수료가 96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근데 해외 주식 수수료가 4% 늘어서 745억 원. 지금 해외 주식이 엄청나게 떠서 지금 키움증권도 지금 이렇게 됐어요. 구조가. 해외 주식 수수료가 국내 주식 수수료랑 200억 원 차이밖에 안 나요, 지금. 예를 들어 토스증권은 해외 주식 수수료가 압도적이죠. 왜냐하면 토스증권이 나올 때는 국내 장을 이미 키움미래가 먹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 주식에서 굉장히 그 엄청난 마케팅을 통해서 주식을 막 뿌리면서 들어왔죠. 그 지금 토스증권이 해외 주식에서 미래에셋증권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거나 둘이 계속 박빙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운 거 터지지 않으면 국내 주식은 얘가 완전 먹고 있어서 힘들어요. 이게 쓰던 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아무리 수수료 무료라고 해도 바꾸기가 좀 그래요. 아시다시피 그 편의성 때문에 안 되잖아요. 20년을 키움증권 걸 써왔는데 이거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이게. 맨날 옮겨가지고 뭐 옮길 때마다 무슨 뭐 100억 원 옮길 때 50억 원 옮길 때 막 몇백만 원씩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많이 옮기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기업금융 수수료 기저효과로 737억 원. 자, 기업금융 IB 쪽도 737억 원이어서 해외 주식 수수료랑 거의 맞먹죠. 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자, 뒤에 보겠습니다. 저렇게 수수료가 구성되어 있고 커뮤니티 볼게요. 자, 지금 키움증권이 저도 키움증권은 당연히 다 있죠. 키움증권 있는데 저도 안 들어가 봤는데 지금 저렇게 UI 바꿨답니다. 지금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편의성이랑 인터페이스 그거를 지금 계속 갖고 있으면은 그거 수수료 갖고 쉽게 바꾸기 힘들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 예전에는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났죠. 근데 지금 수수료가 다 무료예요. 국내장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옛날이야 키움이나 뭐 이트레이드가 지금 바뀌었죠. 그런 것들이 수수료가 싸가지고 뭐 대신증권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수수료가 싸니까 옮겨 뭐 이렇게 마케팅 했잖아요. 지금 누구나 다 수수료 무료죠. 그런 속에서 바꾸려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런 편의성 때문에. 근데 지금 키움증권이 완전히 바꾸거든요. 지금 모바일 앱을. 근데 지금 딱 봐도 지금 어떤 부분인지 알겠죠, 지금. 요즘엔 저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약간 아이콘 형식으로 돼가지고 좀 큼직큼직하고 좀 알아보기 쉽게 복잡한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걸 토스증권 거를 지금 굉장히 비슷하게 지금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정말 유사하거든요, 지금. 저기 위에 키움 그 로고 빼면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지금 저거를 차용한 이유가 젊은 층들이 토스증권으로 많이 가서 지금 저런 거예요. UI가 저런 식의 UI가 해외 증권에 물론 주식을 뿌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 주식을 뿌려서 딱 깔아봤는데 되게 편리한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티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키움증권도 위협을 느낀 거죠. 아, 해외 증권 쪽에서 많이 따라오고 있으니까 추격자들이 거기다 제쳐졌으니까 이제 자기네가 지금 저렇게 지금 UI를 변경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장투할 만하죠. 미장만 해서 지금 사기에 괜찮은 가격인지 모르겠네요. 자, 이분은 이제 미국장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분들 많죠. 아예 처음에 시작부터 그냥 미국장을 하셔가지고 주식 처음에 시작할 때 국내장은 아예 안 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국내장이 뜨겁다 보니까 해볼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신 분들이 선택하기에 좋은 종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거 몰라 하지만 아니 국내장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조차도 생소하거든요. 이름은 알죠. 기업이니까 당연히. 갤럭시 쓰고 있지만 내가 삼성전자 투자는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미국장은 장투를 해도 성공한다는 어떤 그 공식이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편리하게 언제나 들어야 시점을 따지지 않고. 근데 국내장은 시점 잘못 선택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를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 너무 뜨거운데 고점일까 봐 겁이 나는 거죠.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0만 원에 처음 들어가기 겁이 나는 거죠. 차트 봤더니 무슨 하늘 지금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장만 하다 보니까 이분은 그냥 언제든 타이밍 재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걸 원하는 거죠.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건 언제 들어가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결국에 또 지금 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기 괜찮은 가격인지 모르겠네요. 이러는데 가장 먼저 기웃거리게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가장 안정적인 게 무엇인가? 증권사, 키움증권. 자, 그다음에 한금 들고 있을 땐 키움이 오르더니 키움 들고 있으니까 한금이 오르네. 이분은 이제 한국금융지주랑 키움증권 이런 거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국금융지주가 저기가 동원증권이거든요. 옛날에 동원참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동원기업이 동원증권이 있었잖아요. 그게 한국금융지주가 됐는데 지금 그 한국금융지주랑 키움 어차피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다 금융지주로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은행, 증권, 보험을 다 산하에 둔. 뭐 다 하는 거죠. 보험도 팔고 증권도 팔고 은행 업무도 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그래야 이제 뭐 JP모건이나 이렇게 종합 그 금융회사 투자회사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게 분류도 돼 있죠. 요즘에. 지금은 아직도 은행, 증권, 보험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한국금융지주는 아예 지주라고 이름을 바꿔줬죠. 자, 키움증권을 들고 있을 때는 이게 반대로 오른다. 뭐 이런 경우 많아요. 증권사 샀는데 뭐 키움을 들고 있었는데 딴 게 오르고 내가 팔고 글로 갔더니 그것만 오르고. 근데 요즘에는 키움증권 같이 브로콜리지 전문 증권사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소외된 굉장히 특이한 증권사도 다 오르죠. 여러분들 보셨죠? 지금 신영증권, 유아증권, 한양증권 어떻게 됐어요? 폭발했잖아요. 폭발. 그 회사들이 개인 투자하고는 친근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점도 없고 언론에서 잘 듣지 못한 증권사니까. 그런 만큼 대주주 지분이 높고 자사주 비중이 많은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원들이 갖고 있고 대주주들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사주 소각을 해가지고 외국처럼 워렌 버핏 버크셔가 자사주 소각을 계속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주주 환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자사주 소각을 하는 이런 어떤 법안이 뭐 추진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사주 비중 높은 증권사들도 다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들은 그냥 소외되는 것 없이 다 뜨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골라도 되는데 약간의 그런 시차가 그래도 있어서 저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며칠 전에 올리신 글이에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키움증권이 증권사 중에서 가장 활발한 거래량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주는 보통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그렇고 게시판의 글도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게 며칠 전 글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분이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한국금융지수 키움 다 올랐어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역시 돈 내고 롤러코스터 타실 필요 없어요. 투자로 타세요. 이것도 사실 며칠 전에 올린 글입니다. 지금은 그냥 다 역사 신고가 갔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데 며칠 전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돈 내고 놀이공원 가지 마라. 주식으로 해라. 근데 돈 내고 놀이공원 가서 롤러코스터 타는 거랑 이 투자하면서 오금 저리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죠. 그냥 돈 내고 롤러코스터 타고 실제로 투자한 건 롤러코스터 안 타고 그냥 평탄하게 그냥 쭉 올라가면 좋겠죠. 열기구처럼. 그렇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코스닥 종목은 쌈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좀 뜨거운 이슈가 있어가지고 자, 이거 뭐 쌈지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 애칭으로 이제 쌈 엔터라고 SAMG 엔터 이렇게 부르면 좀 그렇잖아요. 쌈지라고 하는데 삼지가 반도체라도 만든다고 하나요? 이거 왜 올렸냐면 지금 갑자기 오늘 거의 상한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까 상한가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좀 떨어졌군요. 21.04%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반도체가 요즘에 너무 뜨거우니까 거기 빗댄 거예요. 아니 이게 쌈지가 아침에 눈 떠보니까 급등하고 있길래 이거 뭐 반도체에 진출했나요? 이렇게 반문한 거죠. 근데 반도체 진출을 안 했고 쌈 엔터테인먼트가 블랙핑크 리사가 어제 그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렸는데 거기 핫추핑 그립톡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 첨부해놨는데 리사가 딱 들고 있는데 그립톡 올렸어요. 근데 라부부도 올렸어요. 라부부. 그럼 라부부 팜마트도 지금 중국에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게 3개국에서 다 오르고 있는 거 아시죠? 라부부 만드는 팜마트는 중국에서 오르고 있고 그 지금 티니핑 거는 우리나라에서 쌈지 엔터테인먼트가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일본은 저기가 오르고 있죠. 쿠롬이나 이런 것들 산리오 그룹이 잘 가고 있어요. 다 세 국가에서 전부 이런 이 캐릭터 기업이 좋아요, 주가가. 자, 그래서 저기 리사가 저걸 딱 올렸는데 그 리사가 그냥 뭐 이태원에서 만날 수 있는 리사가 아니잖아요. 블랙핑크의 리사입니다. 이 영향력이 대단한 거죠. 저걸 딱 올리는 순간 옆에 그냥 그
저기가 댓글이 엄청나게 달린 거예요. 나도 핑 좋아한다. 나도 핑 좋아한다. 너무 예뻐. 어디서 팔아 막 난리가 났어. 그게 다 외국어로 써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한글로 얘기한 건데. 자, 어쨌든 리사느님이다. 리사느님. 역시 국장은 분석보다 감성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사실 아침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침에 급등하니까 이게 뭐지? 왜 오른 거야? 이거 도대체 쌈지 엔터테인먼트 느닷없이. 그러니까 하도 이유를 모르니까 반도체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뉴스가 나온 거죠. 이게 뉴스가 나오니까 저것 때문이구나 한 거예요. 근데 저것 때문에 했는데 딱 보니까 핫쇼핑을 리사가 그립톡을 갖고 왔다고? 근데 이게 지금 뭐 그립톡이 지금 일단 저기 입소문 저기 나고 있는데 직접 매출액이 찍히려면 시간이 없잖아요. 오늘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매출에 직결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그립톡이 동났다고 해봅시다. 쌈지 엔터테인먼트가 뭐 협업해서 만든 그립톡이 다 동났어요. 그게 매출이 연결이 되더라도 시간이 있잖아요. 재무제표 찍히려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바로 지금 기본적인 분석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분위기인 거죠, 이거. 물론 코스닥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오르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국장은 분석 필요 없다. 감성이다. 야, 리사느님이 그냥 핫쇼핑 그립톡 했으니까 그냥 올랐지. 뭐 이유가 뭐가 중요해. 내가 가진 주식 올랐다는데 이런 거죠. 모든 우상향은 언제나 감사하죠 하면서 도막 사람으로라는 걸 했는데 이 옛날에 이제 그 슈퍼그랑조를 소환하는 이 세 명이 이제 막 우리 어렸을 때 로봇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 남자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나라 것도 그렇고 누가 그걸 맨 처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각각의 어떤 로봇들이 있잖아요. 뭐 5개 있는 것도 있고 7개 있는 것도 있고 3개 있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슈퍼그랑조는 이제 3명이 3개의 그 초록색 뭐 파란색 몇 개 로봇이 합체를 합니다. 도박 사람을 해가지고 합체하면 이제 슈퍼그랑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적인데 그 주문 같은 건데 이분이 여기다 이제 쓰셨습니다. 자, 리사도 삼지엔터를 샀을까? 안 샀을 것 같은데요. 자, 아니 어쨌든 리사 그래서 궁금해하는 거죠 이분이. 저 리사가 삼지엔터를 사서 저런 그립톡을 한 걸까? 뭐 그런 그냥 자연스러운 의문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래서 팔로워 수가 1억 명입니다. 팔로워 수가 1억 명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효과 때문에 아직 찍히지도 않았지만 1억 명을 보유하고 있는 리사기 때문에 혹시 저게 삼지엔터테인먼트 매출이 엄청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소식으로 지금 갔다. 지금 잘 보니까 주가가 그래도 아까 감성적으로 갑자기 오른 건 또 아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2025년에 주가가 좋아요. 지금 삼지엔터가 밑에서 엄청 부각돼가지고 와 99,400원까지 찍었네요. 10만 원 바로 목전까지 갔다가 지금 눌림목을 살짝 거치고 다시 올라가려는 그 찰나거든요. 지금 그래프는 아주 좋아요. 지금 이게 상장하고 나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을 내리막을 가다가 여기서 딱 부상을 해가지고 눌림목을 걷고 지금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이제 10만 원의 도전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정말 좋은 타이밍에 뭔가 MSG가 딱 쳐졌네요. 그렇죠? 저게 정말로 매출로 이어져 가지고 실적에 도움이 되면은 그 감성이 그렇죠? 감성이 더 이상 감성뿐만 아니라 실제 찍히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리사느님을 리사신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 어쨌든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많이 말씀드린 그런 좋아하는 차트잖아요.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상승 후 이렇게 N자의 징검다리를 만드는 우리나라 지수도 그랬고 다른 뭐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이텍 같은 조선기자재도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장 강한 건 이제 위로 가는 건데 요것도 강한 거죠. 이렇게 내리막을 걸으면서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파란색이 나오잖아요. 거래량이 늘면 빨간색이고 거래량이 늘면 파란색이에요. 똑같아요. 봉도 이 지금 강하면 빨간색이고 약하면 파란색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이게 빨갔을 때는 거래량도 빨갛잖아요. 이 봉이 파란색인데 거래량도 파랗잖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 반대로 되면 나쁜 거고. 올라갈 때 힘이 실린다, 돈이 들어온다는 거고 내려갈 때는 돈이 없다는 거거든요. 내려갈 때는 거의 에너지가 없이 살짝 조정을 하고 올라갈 때 다시 거래량이 늘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좀만 더 늘어주면은 이 거래량이 이 올라갔을 때 거래량만큼 좀 붙으면요 여기 다시 이제 N자를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점 돌파도 가능하다. 그래서 삼지엔터 가지신 분들 지금 이제 리사신님을 부르짖기를 좀 기다려 보시기 바라고요. 저도 뭐 핫쇼핑은 좋아하는데 그것만 좀 바래요. 산리오만큼 되려면 어른들이 사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어른들이 열광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보니까 아이들만 열광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4파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지수가 와, 또 80포인트 오르나요? 오, 3,900을 갔군요, 지금. 대단합니다, 지금. 자, 4,000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코스피 5,000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국장 복귀는 탈출, 국장 탈출은 저기 지능순이 아니라 국장 복귀는 지능순으로 바꾸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4,000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리사 누님이 주신 것처럼 감성, 그쵸? 감성을 불러일으켜서 MSG를 더 쳐가지고, 왜냐면 이게 본질적인 거에다가 MSG 좀 필요합니다. 5,000 같은 지수를 가려면. 그래서 저도 한번 주문의 힘을 빌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커뮤니티에 쓰신 분의 그랑조의 소환 주문을 저도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5,000 도막 사라무. 오늘 코스피는 어제 잠깐의 쉼을 딛고 다시 사상 최고치를 썼습니다.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미중 간 만남에 대한 우려가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 미중 간 정상회담까지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 여기에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의 상승세까지 더해지면서 코스피는 3,920선까지 돌파해냈습니다.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피가 지금 일중 고점 부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 장중에 3,924포인트까지 올려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76포인트가량 올려내면서 3,92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가량 오르면서 88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상승세가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3,900선 재탈환한 이후로 지금 3,920선까지 넘어섰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안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이 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 지금 2,600억가량 사들이면서 매수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약 5천억가량 사들이면서 강한 매수세 유지하고 있고요. 개인은 7,300억가량 순매도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00억가량 팔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지만 코스닥 시장은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시세도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 1,43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 1,440원까지 간밤에 터치하면서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그래도 오늘 개장 직후 하락세를 보였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2원가량 내렸습니다. 1,434원 선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1,430원 선 중반으로 내려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삼성중공업이 3,400억 원 규모의 원유 운반선 수주와 3분기 호실적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오늘 라이베리아 지역 선주로부터 원유 운반선 3척을 3,411억 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를 베트남에서 건조해 글로벌 생산 거점 다각화에 나섭니다. 이번 수주를 통해 삼성중공업은 총 52억 달러를 수주하게 됐고요. 올해 목표 98억 달러의 절반을 이뤘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3분기 깜짝 호실적도 발표했는데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조 6,348억 원, 영업이익은 2,3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13%, 99% 증가했는데 올해 매출액은 가이던스 10조 5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호실적에 오늘 삼성중공업 주가는 4%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4.39%가량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써냈고요. 22만 4,950원 선, 2만 5천 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주가도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어제 이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의 합병 임시주총에서 최종 통과됐다라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3% 넘는 강세고요. 59만 5천 원 선 지나갑니다. 하나오션 주가도 확인해 보시죠. 하나오션 지금 양전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어제 52주 신고가 이후로 오늘도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13만 5,1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룹 블랙핑크의 리사가 SNS에서 핫쇼핑 그립톡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소식에 SAMG 엔터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SAMG 엔터는 애니메이션 사랑의 핫쇼핑의 제작사인데요. 리사가 어제 올린 SNS 게시물에는 이 핫쇼핑 그립톡과 함께 거울 셀카를 찍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리사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억 명에 달하기 때문에 핫쇼핑이 글로벌적인 유행에 탑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앞서 리사는 중국 팜마트의 라부부 인형 사진을 올리면서 전 세계적인 라부부 열풍을 일으켰죠. 글로벌적인 인기에 라부부의 3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250%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SAMG 엔터의 핫쇼핑이 제2의 라부부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 속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시간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오늘 SAMG 엔터 장중에 27%까지 오르면서 상한가 부근까지 넘봤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63,2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22%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왕구 테마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로라도 5% 넘게 오르면서 22,7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외에 캔버스앤 주가도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2%가량 오르면서 1,994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29일에 정상회담을 가지고요. 미국과 중국도 30일 정상회담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아침 한국 대통령과 만난 이후 에이펙 오찬에서 기조연설, 실무 만찬 등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목요일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지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의 히토류, 미국의 소프트웨어 제재 등 무역 의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간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최종적으로 조율될지도 관건입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놓고 현금 투자 비율과 자금 공급 기간 등이 막판 쟁점으로 남은 가운데 이 소식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미중 관계 우려가 제거되면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죠.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3,920선까지 올려냈고요. 역사상 최고점을 지나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SK하이닉스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현재 시간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지금 오늘 50만 9천 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5% 넘는 강세고요. 50만 6,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도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인텔의 호실적에 반도체주 투심이 자극됐는데 삼성전자도 2.38%가량 오르면서 98,8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이 관세 협상 타결이 될 것이라는 이 기대감은 있지만 에이펙을 기점으로 타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0.6%가량 약세고요. 25만 500원 선. 기아 주가도 오늘 조금 밀립니다. 전반적으로 이 자동차 관련주들 오늘 조금 시세가 나오지 않는데요. 기아 0.43%가량 하락하면서 11만 4,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7거래일간 이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도 코스피는 3,920선까지 올려냈죠. 이제 정말 4,000피까지 계산해 봤을 때 2%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에이펙을 앞두고 불확실성까지 해소된 우리 시장, 앞으로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80포인트 가까이 급등하면서 3,924선까지 갔습니다. 오늘 몇 가지 찍으면서 마감이 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이 장중 고점이거든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또 갔는데 삼성전자가 또 신고가 경신하기 위해서 바짝 쫓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서 양대 산맥이 좀 잘해주다 보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 가는 장 어떤 자산이 더 매력적인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정말 시장이 강합니다. 네. 예, 이러다가 이제 가겠네요, 4천.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제 예. 생각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종합 주가 지수가 네. 지금 올라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여럿이 가라고 이제 그런 이제 격언도 있듯이 지금 저는 반도체만 오늘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지금 2차 전지, 로봇, 그다음에 조선, 금융까지 네, 네, 네. 이렇게 여럿이 두루두루 이렇게 움직이는 반등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곳을 보면서 지수가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반등의 정수인 것 같아요. 하락이 있었던 곳으로부터의 어떤 반등이 있었고 굉장히 이제 무난한 속도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속도감 때문에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포모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다고 보니까 속도뿐만 아니라 방향성도 더 공고하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흐름이 시황적인 분석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제 반도체 쪽으로의 쏠림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제 다른 섹터들도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지금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반도체 말고 차선체, 그러니까 반도체 말고 이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어디가 나오느냐, 이게 이제 반등 국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원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출연 때 조금 자신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2차 전지 이런 쪽이 좀 강세가 나오는 게 조금 시장의 어떤 속도 방향성의 좀 강화 현상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덧붙여 드릴 수 있는 논리가 좀 될 것 같고요. 반도체에 대한 시각을 흐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거를 제로 베이스로 놓고 보더라도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더 크게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부터 이제 어느 쪽이 이제 좀 소외받았던 쪽이 움직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저런 다음 주에 특히나 또 이슈들,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그리고 대형 제약사, 그리고 뷰티 이런 쪽이 단기적으로 좀 대안적인 성격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기존에 있었던 주도 섹터에 대한 시각을 흐릴 필요는 없다. 이건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이제 환율이 1,440원대 위로 올라가서 6개월 내 최고치였잖아요. 네. 그래서 환율 부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도 워낙 약세 구간이긴 해도 1,434원까지는 좀 떨어지는 흐름들은 나타나는데 이제 29일에 한미 정상회담 그 다음 날 그 미중 정상회담 찍고 트럼프 대통령은 갈 것으로 네, 일단 네. 거기 그 사이에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그런 일정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시장이 좀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바로 이제 다음 주 에이펙 네, 정상회담 그렇죠.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무대를 치러내야 되고 여기서 실속 있는 그런 좀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예. 크게 5가지를 일단 꼽기는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이펙 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나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저는 딱히 없거든요. 이제 이조차도 어떤 좀 단기적인 뭐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슈에 따라서 어느 정도 증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정도만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뭔가 큰 변곡이 되거나 여기서 절대적인 어떤 좀 가치 창출이 되거나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크게 5가지의 우리 시장에 대한 그런 영향력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이제 반도체 이슈죠. 뭐 이게 뭐 정상은 아닙니다만, 정치인은 아닙니다만, 젠슨 왕이 뭐 처음으로 방한을 하는 거죠. 뭐 불국사 구경하러 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리고 여러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밸류체인의 대표들을 만나러 오는 이제 것인 만큼 해당 섹터, 해당 밸류체인에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오늘 반도체 너무나 멋진 그런 반등 그리고 신고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젠슨한 방안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이게 끝나면 좀 세론 매도가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계속해서 이제 화제성은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반도체에 대한 그런 또 인사이트도 우리 투자자들 또 우리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그런 좀 조언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이제 그런 시각 계속해서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좀 저도 아직 이제 갸웃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판문점에 대해서 뭐 CNN이 뭘 잡았다 뭐 이런 뉴스가 좀 있었잖아요. 북미 정상회담 뭐 가능성이 뭐 저는 뭐 높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대북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의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이슈 정도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좀 만약에 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좀 폭발력이 클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거 섣불리 이제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가능성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역시 방산 이슈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자 선정이 이제 곧 있을 예정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케니 총리가 방문하고 또 거제도에 있는 하나오션 조선소를 방문한 그런 일정까지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디젤 잠수함 사업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그런 좀 금액이 달린 사업이고 우리나라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팀 코리아 원팀이 돼서 지금 독일사와 결승전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뭐 이렇게 뭐 속된 말로 국뽕에 차오르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이슈가 확정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분위기가 좀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화오션 쪽에 최근 들어서 강세가 나오는 것도 여기에 좀 연장선상에서 이제 시장의 심리가 이걸 좀 자극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얘기가 나와서 만약에 우리가 수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그런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두 종목에 대해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한 분위기 이것도 에이펙 전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드디어 뭐 됐네요. 뭐 미중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를 저도 좀 이렇게 될까 안 될까 뭐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전격적으로 성사가 좀 됐기 때문에 과연 이제 히토류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히토류를 직접적으로 매칭하는 종목이 없더라도 이제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으로의 어떤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어떤 확산 여부가 좀 달려 있었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중 소비주들도 어느 정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사 여부가 좀 중요했는데 뭐 최근 들어서 뭐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돌아 나오기도 하고 대중 소비 뭐 특히 뷰티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세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어쨌든 좀 비관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이 많으실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섹터도 자동차 섹터입니다. 역시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좀 마무리 국면이고 뭐 에이펙을 전후해서 자 이제 뭐 관세는 15%고 이제 상호관세 이제 끝났어 뭐 이렇게 그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제 분위기는 충분히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 저는 우리 환율이 1,450원을 넘어가면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임계치에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환율적인 부분도 여기에 좀 관련이 굉장히 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극적으로 타결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간다면 자동차 종목들 지금 반등에 대한 예열을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경우에는 현대차 기준으로 한 20% 정도는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5가지 젠슨왕 방안 관련된 반도체 그리고 이제 대북 캐나다 관련된 잠수함 사업 미중 간의 정상회담으로 이제 히토류 관련된 이슈 마지막으로는 이제 환율과 자동차 이렇게가 이제 한 5가지 에이펙의 포인트다 이렇게 좀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그 자산 중에 전력 기계가 가장 빛나는 네.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뭐 브리핑에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이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뭐 경신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신 한 주였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추가 상승은 뭐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추가 상승은 가능하되 이제 속도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 현상을 만들어낸 게 이제 LX 일렉트릭의 정말 놀라울 정도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해당 종목들이 이제 편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이슈를 좀 뜯어보자면 우리가 우려했었던 이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을 횡보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2년 동안 뭐 10배 가까운 수익률을 좀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시장이 워낙 좋은 와중에 그리고 뭐 원전이나 뭐 조선이나 반도체 저렇게 뭐 좋은 와중에 전력기기 좋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횡보를 하느냐 때문에 좀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게 이제 관세 이슈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됐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죠. 근데 이제 LS 일렉트릭이 정말 좋은 실적을 냈고 관세 이슈 상관이 없었다라는 게 입증이 되다 보니까 지금 기관 외국인들, 개인 투자자들도 약간 이제 선침해 같이 전력기기 이제 대형 초고압 변압기부터 그다음에 중형, 뭐 소형 그리고 이제 전선까지도 낙수 효과가 내려가면서 이제 전력기기 전반적으로 좀 강세가 나오는 이제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고 정작 지금 LS 일렉트릭은 물론 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서 그렇습니다만 약간의 세론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특히나 전력기기 대표적인 종목들도 좋은 실적을 낸 이후에는 조금의 그런 조정은 좀 올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저는 뭐 오늘 정도 시초가를 손절가를 잡고 관련된 종목들 중에 좀 강한 그리고 거래량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로 접근을 해본다면 실적 발표 전까지의 기대감은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출연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개인적으로 이제 머스크가 했던 얘기 중에 1억대의 로봇, 10억 개의 칩, 또 1테라와트의 전력 이렇게 이제 혁신 기업의 핵심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전 여기서 가장 공감하는 말이 1테라와트의 전력이에요. 네. 근데 이제 1테라와트 그러면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대형 원전 뭐 7조 8조 들어가는 대형 원전 하나가 한 20기가 정도의 20기가. 전력을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못해도 뭐 50개가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곱하기 50. 그렇죠. 그러면 뭐 전력은 어쨌든 거의 무한대로 있어야지만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다를 바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이제 생각보다는 긴 사이클로 갈 가능성이 높고 한국에 있는 전력기기 업체들 중에서 이제 두 업체는 미국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특히나 초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뭐 주가가 얘기해 주듯이 그만큼의 이제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업들의 이제 특징으로 봤을 때는 이미 4, 5년치의 수준은 받아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거에서 더 이제 이거를 늘려내려면 증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큰 어떤 내러티브나 가격이 정말 몇 배가 나오는 정도의 수주를 받아야지만 밸류에이션을 새로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제 이 준공은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캐파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당분간은 조금 횡보가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이런 내러티브 그리고 해외에 있는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에 좀 리레이팅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종목들한테도 좀 자극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좀 계단식 상승으로 한 단계,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저항선이 새로운 지지선이 되는 박스권의 상향 뭐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초가를
손절로 하고 실적 발표 전까지 들고 가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단기적인 이제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점프가 나오려면 또 다른 이슈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력기기는 뭐 아예 길게 보시거나 아니면 실적 발표까지 짧게 끊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산일전기라는 종목에 산일전기. 대한 오늘도 관심도 오르던데?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반도체는 절대적인 시각을 뭐 바꿀 필요는 없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주에 한 번씩 출연해 주시니까 그 대형 제약사, 그다음에 자동차, 뷰티 요거 좀 강하다고 하셨잖아요. 관심 섹터 이 안에서 좀 골라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저는 대형 제약사를 한번 좀 꼽아드리고 그쪽으로 싶어요. 가볼까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예. 우리 시장에서 아예 관심을 아예 못 받고 있는 쪽이 크게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게임하고 뭐 네이버, 카카오, 게임, 뭐 인터넷 게임 이쪽 섹터 하나랑 대형 제약사 섹터, 뭐 이제 중소형 바이오들은 뭐 한번 꿈틀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아직 대형 제약사들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한 10몇 % 오르는 거, 셀트리온 아직 옆으로 누워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전혀 좀 매기가 좀 들어오지 못한 섹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요 트리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할 상장이 끝나면 어느 정도 ETF,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을 하는 바이오로직스와 연구 개발을 하는 에피스홀딩스로 지금 65대 35로 분할을 하게 되잖아요. 이 불확실성, 특히나 바이오 에피스 홀딩스가 코스피 200에서 빠지면서 패시브적인 매도가 나올까봐 뭐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이걸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분할 상장이 끝나고 난다면 요즘은 특히나 이제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굉장히 좀 중요한 트리거로 좀 작용을 하는데 오히려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 시점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뭐 셀트리온, 한미약품, 유한양의 이렇게 좀 대형 제약사들, 뭐 지금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사들 뭐 신약 파이프라인 한두 개만 가지고도 뭐 5조, 10조 뭐 이렇게 좀 밸류에이션을 받는 상황인데 돈도 잘 벌고 있으면서 파이프라인 뭐 대여섯 개씩 있는 이제 이런 대형 제약사들 뭐 코스닥보다 못할 거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트리거가 하나 나온다면 저는 4분기 한 번 정도의 그런 강한 상승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탑픽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꼽고 있고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가시면 뭐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절반 정도는 상장 전에 좀 매수를 해두시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상장 후 분할 상장된 후에 더 강하게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그 나머지 절반 자금을 투입하는 이제 이런 전략으로 좀 가져가신다면 4분기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올 수 있는 이런 대형 제약사의 강세에 한번 좀 편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운 종목보다 앞으로 슬슬 잘 달궈질 그런 종목 발굴 굉장히 중요한데 대형 제약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시해 주셨으니까 대형 제약사 업종과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탑픽 이 부분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민 팀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날씨 맑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기술주가 좋은 흐름을 보인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오늘 국내에도 이어지면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미중 갈등 완화 조짐이 보이자 오늘 코스피 지수 장중 최고가를 다시금 경신하면서 오늘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네, 오늘 2차 전지주들 흐린 뒤 맑음입니다. 전일장에서 테슬라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자 국내 2차 전지주들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테슬라가 간밤 이제 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훈풍을 고스란히 이어받으면서 오늘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비엔 포스코퓨처엠이 이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오늘 정유주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가 전쟁 종전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가했는데요. 이로 인해 간밤 마감된 국제유가는 5%가량 튀어올랐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국내에서는 정제 마진이 개선되면서 이러한 점이 더욱더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오늘 정유주도 맑은 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주도 오늘 쾌청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밤 미증시에서 이제 기술주와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인텔이 장을 마감한 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AI 거품론이 사그라지면서 SK 하이닉스가 다시 50만 닉스를 달아냈습니다. 이어서 증권주 오랜만에 맑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국내 증권업계가 올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전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가가 버블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내놓자 이 증권주의 투심이 더욱더 살아난 모습입니다. 이어서 전력설비주 요즘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 AI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K전력기기 업체들이 올 3분기 실적에서 계속해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북미를 중심으로 이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투심을 더욱더 자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철강주도 연일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사중전회에서 제조업의 합리적 비율을 유지하고 또 선진 제조업을 뼈대로 한 산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하자 이 철강이나 기계 그리고 원자재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 같은 정책 모멘텀이 오늘 국내 철강주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AMG엔터 쌈지가 뜨거운 하루 보내고 있는데요. 전날 블랙핑크 리사가 인스타그램에 핫쇼핑 그립톡을 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리사의 팔로워가 1억 명인 점이 부각되면서 최근 3분기 완구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부진했지만 이런 호재가 터지면서 오늘 주가는 불이 붙은 모습이고요. 이어서 클래시스입니다. 남미 의료기기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 속에서 오늘 주가에는 강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현지에서 브랜드 가치와 고객 경험을 직접 하는 진정한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히자 오늘 클래시스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 NHN인데요. 전날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오늘 주가는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NHN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사를 인수 합병하겠다고 한 것도 오늘 투심을 더욱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인데요. 최근 정유주가 좋은 흐름을 보인 가운데 최근 증권가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3분기 호실적을 전망했습니다. 이상 10월 24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에이펙 정상회담 빅 이벤트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올게요. 마켓나우 2부는 오전 10시 시작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